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민법에 임대차 규정이 있음에도 민법의 규정으로는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하다고 보고 1981년 3월 5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여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만든 법입니다. 그에 반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모태로 소규모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29일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은 2년, 상가건물은 1년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존속기간을 보호하고 채권임에도 물건에 인정되는 대항력을 부여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 경매 등으로 강제 매각이 되는 경우에도 임차 보증금에 대하여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범위에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일부 용도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사실상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면 모두 적용되며 특히 미등기, 무허가 건물, 미등기 전세도 적용됩니다. 외국인도 보호되며 법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 건물인 경우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9억 원, 가밀업체 권역 및 부산은 6억 9천만 원, 지역에 따라 환산보증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법인도 보호됩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인 경우 2년을 보장하며 기간 미정 및 2년 미만 약정 시 2년 동안 보장됩니다.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계약 시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계속 존속됩니다. 상가 건물인 경우 1년을 보장하며 기간 미정 및 1년 미만 약정 시에도 1년 동안 보장됩니다.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계약 시 1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계속 존속됩니다. 묵시적 갱신 및 법정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인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 기간 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또한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며 법정 갱신 기간은 2년을 보장합니다. 임차인이 이의 차임액을 연체 또는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 시에는 법정 갱신이 인정되지 않으며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인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 기간 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에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한 것으로 보며 법정 갱신 기간은 1년을 보장합니다. 임차인이 3개의 차임액을 연체 또는 임차인의 의무를 현재 위반 시에는 법정 갱신이 인정되지 않으며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인 경우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1회에 하나여 갱신 가능하고 갱신 기간 내에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갱신 기간 중 언제라도 임대차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해지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한 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를 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개월분의 환산 올차임, 2년간의 정액 이의
임차인의 손해액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배상합니다. 상가 건물인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범위 내에 갱신 가능하고 동의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의 보장기간 내에서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인 대항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법의 대항력은 대항요건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면 발생하고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는 대항요건을 갖춘 날의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상가 건물인 경우 대항요건은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발생합니다.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는 대항요건을 갖춘 날의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후순위 물건보다 먼저 배당받는 우선 변제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인 경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고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공정인사무소, 법원 등기소 등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인 경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고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을 통하여 받습니다. 우선 변제권의 승계는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합니다.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임차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 임대차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 중 소액보증금을 선순위보다 우선 배당받는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인 경우 대항요건과 소액보증금의 일정액을 보호받습니다. 2021년 5월 11일 이후 소액보증금은 서울시에서는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5천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인 경우 2014년 이후 소액보증금은 서울시에서는 6,500만원 이하인 경우 2,2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이라고 해도 소액보증금 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따릅니다. 주택인 경우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봅니다.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한 명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합니다. 상가 건물의 경우에도 상가 건물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하나의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상가 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 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 변제권의 금액이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의 청액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인 경우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청액 청구는 연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청액 후 1년 이내에 다시 청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의 감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가 건물인 경우에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연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금의 감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산정 시에 주택인 경우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연 1할과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 2% 비율을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가 건물인 경우에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연 1할 2푼과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 4.5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